동물대표자 결격사유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제6호 제23조, 여기서 23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의미합니다. 영제 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사람, 동물대표자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네요. 관리비 등을 연체했는데 그 연체 기간이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이 정도 연체했다면 관리에 도움이 안 되시는 그러한 입주자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입주 대표회의 구성원이 돼야 되는데, 관리에 협조를 안 하시는 분까지도 우리는 자격을 드리면 안 되겠다. 그게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출 공고를 하고 이때 마감을 하죠. 서류 마감을 하죠.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연속 체납됐으면 서류 제출을 해서 마감일 전일까지 여기에 있는 관리비 3개월 이상이니까 일부라도 납부 변제를 하게 되면 출마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7호. 동물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해서 임기 중에 이렇게 최근 3개월 동안 연속해서 관리비 등을 체납해서 법 제14조 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겠다는 거죠. 거기에 가로 열고 남은 임기가 만약에 1년을 초과할 때는 1년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해가 어려우니까 이때 임기 시작, 임기 이때 끝나게 되죠. 그죠? 자, 동물대표자로서 이제 임기 시작해서 임기 중에 있는데 제6호에 해당된대요. 여기에 이 시점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했어요. 그러면 바로 당연히 퇴임을 하게 되죠. 퇴임을 하게 돼요. 그러면 퇴임이 되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 퇴임한 사람이 보궐선거에 만약에 또 후보자로 나온다면, 그러면 좀 이게 뭐 장난치는 거냐? 왜 관리비를 제때 안 내고 이렇게 보궐선거 나오니까 그때 또 후보자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궐선거를 나올 때 남은 임기 중에 만약에 이렇게 3개월 이상 연체했다면 그분은 나오지 마세요. 임기 끝난 다음에 나오세요 하는 건데, 임기 끝난 다음에. 그런데 임기가 너무 많이 남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몇 년이요? 최대한 1년을 넘지 마라 이거죠. 1년 넘지 마라. 1년 이내. 여기 뭐 1년 6개월 남았다. 그러면 6개월은 빼버리고 이 1년 동안만 자격이 없다 이거죠. 요때 보궐선거를 한다면은 요때는 자격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에 못 나오지만 그 임기가 너무 길다고 하는 거는 1년을 초과해서 길었을 때 딱 1년만 잘라서 나오지 마세요. 그 이후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 거죠. 자, 제5항 마지막이죠. 이렇게 읽고서 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이 결격 사유는 그를 대리한 자에게 미치며 만약에 공동주택을 공유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공유인 소유자의 결격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그때는 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부터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
있는데 또는 임차 상호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결격 사유 당연히 봐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결격 사유를 볼 때 소유자가 후보자가 아니고 배우자가 후보자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직계 비속이 또 직계 존속이 후보자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배우자,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한테 자, 임명 위임하죠. 대리권을 수유했단 말이에요. 수유했을 때는 우리 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만약에 후보자라고 나올 때는 배우자만 자,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고 소유자까지도 결격 사유를 확인하겠다는 얘기죠. 직계 존속이 나와도 마찬가지로 소유자의 결격 사유는 물론 직계 존속도 결격 사유를 확인. 만약에 직계 비속이 나온다면은 소유자는 물론 직계 비속까지도 같이 결격 사유를 같이 확인하겠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반대로 소유자가 후보자로 나오면요. 필요 없죠. 대리권 수유하지 않았으니까 소유자만 결격 사유를 확인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것이 앞의 내용이고요. 뒤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공유랍니다. 공유. 소유자 결격 사유 판단할 때는 지분을 기준으로 해서 결격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자, 위에서는 소유자인지 아니면은 대리인지 그 차이고 밑에서는요. 근데 둘 다 소유자예요. 둘이나 세 이상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다 전부 다 후보자가 나올 수 없겠죠. 세대당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피상호권은. 그러니까 그 소유자 중에서 지분을 기준으로 해서 과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자, 백일동 101호 사시는 분인데 여기에 A하고 B가 이제 산단 말이죠. A가 지분을 3분의 2, B가 지분을 3분의 1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면 여기서 A가 후보자라면 누구의 결격 사유만 보면 돼요? A만 보면 되겠다 이거죠. A만. 왜? 지분의 과반 소유한 자가 A잖아요. 그러니까 A만 결격 사유를 판단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어떤 경우가 제일 많을까요? 보통 반반씩 소유한 게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반반씩 소유했을 때 그럴 때는 만약에 A가 후보자라고 나왔으면 결격 사유는 A만 보면 될까요? 아니고 A하고 B가 모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보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B가 후보자로 나오게 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 B 모두 결격 사유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하지 못했다면은 전체 다 결격 사유 확인을 전부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동배대표 후보자 결격 사유에 대해서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4번에 걸쳐서 법령 해석하고 또 같이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